컴퍼니백 브리핑. 어른들이 좋아하는 남의 회사 이야기. 남의 회사의 숨은 이야기. 네. 컴퍼니백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 나오실 때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네. 반찬 싹 치우고 메인 메뉴 하나만 올려라. 나 반찬 많은 식탁 위에 나의 메뉴를 올리기 싫다고. 제가 감히 브리핑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김수원 대표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가 요구하셨어요. 내 프로그램 앞뒤로는 뭘 다른 걸 띄우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말 치사하지만 네. 저희가 이제 대안을 찾기 전까지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모니터의 김수원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함입니다. 모함. 네. 네. 오늘은 그 아시아나의 기내식을 기사에서 보니까 아시아나 기내식을 공급하는 회사에 30년간 이익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무슨 뭐 그런 기사가 있길래 대체 아시아나가 금호긴 한데 주체는 금호긴 한데 하여튼 아시아나의 항공에 공급하는 그 기내식 공급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업체가 이익이 안 나면 너희가 이익을 나도록 우리가 30년 동안 보장해 주겠다.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기내식 이야기죠. 기내식 이야기라서 난 그래서 기내식 이야기를 할 땐 듣고 싶어. 나 이게 무슨 대체 무슨 얘기인지 해서 네. 우리 김수원 대표님께 요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내식 안 먹어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기내식 먹고 싶습니다. 네. 그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기내식 이야기죠? 예, 뭐 기내식 이야기인데요. 저는 뭐 기내식 안 먹은 지 치킨에 이어서 기내식 15년. 엊그저께 아마 우리 그 한국경제신문에 그 일면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났죠. 보면 이제 금호 기내식 공급업체의 30년 그 순이익 보장 논란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 이제 이어서 이렇게 아시아나 합병의 불똥 튈까 대한항공 대책 마련 고심 뭐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아마 아시아나 항공은 저희가 미리 좀 받아서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시지. 저런 기사를 프린트해 오실지 몰랐어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 프린트해 오실지 몰랐습니다. 네. 이게 아시아나 항공 투자자들은 굉장히 뭐 뜨악했을 겁니다. 지금 이거 30년 동안 그 기내식 공급업체의 순이익을 보장해줬는데 이 기사 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계약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이 부담해야 할 30년간의 손해가 최소 3,700억에 달한다. 이런 문장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항공이 아직도 어렵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 회복 항공업종이 이제 회복 국면이라고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유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항공유 이제 가격도 따라서 상승하는 거고 또 환율이 이제 올라가니까 뭐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올라가면 그 달러 부채가 많잖아요.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그 환평가 손실이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는 여행객 수요가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좀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에 또 대외적인 환경이 악재들이 좀 있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게 아시아나 항공이 앞으로 30년 동안 기내식에서만 최소 3,700억의 손해가 날 거라고 하니까 아시아나 항공 뭐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야 이거 뭐냐 뜨악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프로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러시려고 그러죠? 유행어야. 네, 하세요. 지금 아시아나 항공의 대주주가 어딘지 아세요? 대주주. 금호.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금호건설하고 금호석유화학 그 두 회사가 각각 31%, 11%에서 42%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두 분 빼고 이제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들 대한항공이 대주주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계속해서 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1년 동안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대주주인 걸로 아는 분들도 있는데 대한항공은 지금 아시아나 항공 주식이 한 주도 없어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이 실시하는 1조 5천억 유상증자에 대한항공이 들어가서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유상증자에 지금 대한항공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업 결합 승인이 9개국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3개국 주로 이제 동남아 쪽에 있는 나라들한테서 받은 게 이제 그게 3개국이고 6개국. 그 6개국에는 우리나라 공정위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정위 포함해가지고 뭐 미국, EU 좀 큰 시장들 있잖아요. 그 6개국에서 아직 결합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유상증자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대한항공이 지금 아시아나 항공에 한 7천억을 지금 밀어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급하니까 작년 12월에 한 4천억, 올 3월에 3천억에서 7천억은 신주 대금을 미리 준 겁니다. 미리. 근데 이제 주식을 받고 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신주 대금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대여금 형식으로 그렇게 줬고 기업 결합 승인이 이게 9개국이 다 완료되면 그때 이제 나머지 8천억 원을 이제 밀어넣고 그런 거 총 이제 1조 5천억이 되잖아요. 앞에 7천 이제 뒤에 8천에서 이걸 이제 이 대여금들을 전부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 전환을 거쳐서 아시아나 항공이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이나 그 중차대한 시점이죠. 기업 결합 승인도 좀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이런 뭐 전국에서 이런 코로나 전국에서 또 여러 가지 뭐 난제들도 많고 한데 근데 갑자기 이제 뜻하지 않게 기내식 문제가 터져 버리니까 지금 그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뜨악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기내식 문제를 좀 이해를 하려면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사업 스토리를 조금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요. 2003년도에 아시아나 항공이 기내식 사업을 외부에 매각을 합니다. 그때 아시아나 항공이 굉장히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때 어디에다가 파냐면 그 루프트한자 자회사에다가 팔아요. 그 회사 이름이 뭐냐면 LSG 셰프 코리아. LSG 셰프 코리아라고 하는 그냥 뭐 우리 줄여서 그냥 LSG, MSG 말고 LSG, LSG라고 하는 루프트항공 그 자회사의 기내식 사업을 매각을 하는데 이 자회사에 매각을 하면서 아시아나 항공이 또 지분 20%를 또 출자를 합니다. 그 회사에? 네, 그 회사에. 인질 잡혔구나. 보통 이제 우리가 M&A를 할 때 내가 자금 사정이 급하니까 내 물건을 팔면서 그와 동시에 팔고 받은 대금 중에서 일부를 내가 판 것에 지분 출자를 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외견상으로는 그 LSG가 아시아나 항공의 20%, 그다음에 루프트한자 80%의 합작 회사가 된 거죠. 이렇게 이제 그 기내식을 매각을 650억 원에 매각을 하는데 그 매각 조건에 보면 이 기내식 사업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손익 분기를 달성을 못하면 손익 그 BP는 맞출 수 있도록 LSG 쪽에서 그 기내식 그 도시락 도시락은 아니죠, 기내식 가격을 이렇게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붙여 놓습니다. 그때도 그 예전부터 예전부터 기내식 가격을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메뉴를 나쁜 걸로 낮추거나 선택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기내식은 그래서 맛이 없었나? 사실 이 기내식은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기내식 공급업체한테 일정 정도의 그 마진이랄까 최소한 BP 아니면 일정 정도의 마진은
보장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그 2%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품질이 떨어져. 항공사에서 기내식 먹고 이거 뭐 배탈 났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항공사의 이미지나 신뢰도가 뭐 거의 땅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듯하게 그 납품을 하게 하면 분명히 질 좋지 않은 재료를 쓴다든지 유통기한이 지난 거를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마진을 보장해도 나쁜 놈들은 써요. 어차피 쓰는데 네. 최소한 그런 그걸 좀 사전에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죠. 해줍니다. 예. 네. 이게 그리고 기내식에서 문제가 생겨서 배탈이 나면 네. 난리 납니다. 예. 왜 난리나요? 비행기에는 화장실이 그러네. 넉넉하지 않잖아. 맞아요. 예, 그런 것도 있죠. 단체로 간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5년 동안 영업 성과에 따라서 5년 예. 동안 장사가 잘 되면 LSG가 아시아나 항공에 한 265억 정도 매각 대금을 더 준다든지 굉장히 이런 거래에서는 복잡한 조건들이 이렇게 붙어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2000한 15년 뭐 그 무렵까지는 아시아나 항공하고 LSG가 이제 잘 해왔어요. 예. 잘 해왔는데 2016년에 와서 아시아나 항공이 기내식 사업자를 교체를 합니다. 누구로 교체를 하냐면 게이트 고메하고 손을 잡아요. 예. 이 게이트 고메는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 게이트 그룹의 기내식 사업을 하는 그 계열사죠. 게이트 고메가 외국 회사인가 보네요. 예, 외국 회사인데 뭐 스위스인가 그렇죠 아마. 예. 고메가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네. 뭐 맛있는 음식 그런 네, 뜻인가요? 네. 제 영어 좀 약해가지고. 왜 저를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고구마 아니야 고구마? 고메. 그래서 고메. 이 게이트 고메하고 손을 잡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손을 잡는데 아시아나항공이 역시 여기에도 지분 40%를 태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 고메 쪽에서 60% 출자해서 4대 6의 합작사를 만들면서 이때 30년 동안의 기내식 공급권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2016년도에 그때도 이제 좀 이상했죠. 보통 LSG하고 할 때도 그때 5년 플러스 5년 해서 네. 그것도 10년도 통으로 10년이 아니고 5 플러스 5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네. 게이트 고메에 대해서 한 번에 30년 동안 기내식 공급권을 보장을 주면서. 해준다니까 저건 뭐지 하고 우리도 이제 그때 예.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더랬어요. 아니 그것도 네. 이상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처음에 루프트한자의 그 자회사 네. LSM, LSG, LSG, MSG 생각하면 돼요. 네. 예, LSG하고 계약을 할 때 네. 그것도 장기 계약을 하고 게다가 자기 지분도 태웠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네. 너희는 완전 남의 회사가 아니고 네. 우리가 비록 팔지만 그렇죠. 사실은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예. 하면서 뭐 보장도 해주고 이익도 보장해주고 네, 했는데 네, 예. 그걸 이따가 또 다른 회사로 기내식 회사를 바꿨다.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또 지분을 참여하고 그것도 이상한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네. 좋은 포인트인데요. 네. 이 무렵에 네. 게이트 고메 쪽으로 그 기내식 사업자를 교체를 하면서 무슨 일이 있냐면 금호 홀딩스라고 예. 금호 홀딩스는 그때 박삼구 회장하고 그 일가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느낌이 홀딩스니까 딱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 금호그룹이 사실은 2006년하고 2007년도에 그 대우건설하고 그 대한통운을 인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인수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차입금을 일으키고 FI들 그 파이낸셜 인베스터 그 재무적 예. 투자자들을 활용을 해서 인수를 하다 보니까 그 뒤에 뭐 건설 경기라든지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대우건설하고 대한통운을 다시 토해내죠. 왜냐하면 네. 그룹에 네. 굉장히 큰 유동성 위기가 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박삼구 회장하고 동생인 그 박찬구 회장이 형제간에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동생 입장에서는 뭐 형 그때 왜 M&A 왜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맞아요. 그때 그랬죠. 예. 뭐 내가 뭐 이렇게 될 줄 알고 했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면서 그룹이 굉장히 뭐 이렇게 분할되는 그런 지경까지 예. 그 가잖아요. 그리고 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오고 그래서 그룹이 이제 휘청하게 되니까 그때 금호 산업 또 뭐 금호 타이어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채권단 관리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뭐 워크아웃 들어가게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건실한 회사였는데 앞으로 이제 미래의 어떤 그 이렇게 좀 부실이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자율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도 이제 채권단 관리를 받게 되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2000 이제 한 14년 5년쯤 가면서 이 박삼구 회장이 그룹을 재건을 해야 되겠다. 빨리 채권단의 담보로 잡힌 주요 계열사 지분들을 빨리 되찾아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이 기내식 사업자가 교체되는 시점이. 그래서 금호홀딩스를 세우면서 이 금호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룹을 다시 되찾아와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을 불태울 때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게이트 고메로 바꾸는 그 시점에 금호홀딩스가 발행하는 1,600억 원의 그 채권을 여기 게이트 그룹에서 그때 인수를 해줍니다. 그 무이자로 제로 쿠폰으로. 근데 이게 20년 만기 BW예요.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러니까 만기가 전액 1,600억 전액 그 20년 만기는 아닌데 한 500억 정도는 1, 2년 만기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제로 쿠폰 그 무이자 채권이고 나머지 한 1,100억 원은 이거는 진짜로 20년 만기의 그 무이자 그 BW 신주 인수권 그 행사 가격은 15만 원짜리 나중에 그 금호홀딩스의 주식을 받고 싶으면 게이트 그룹 쪽에서 주당 15만 원으로 계산해서 금호홀딩스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신주 인수권 권리가 붙어 있는 그 채권 이걸 게이트 그룹이 인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30년 무려 초장기 그 사업권을 보장을 해주는 거래를 하는데 또 게이트 그룹 쪽에서 1,600억 원어치의 제로 쿠폰 BW를 이렇게 인수를 해주는데 돈까지 빌려준 그 거네요. 1,600억 중에서 1,100억 원은 또 무려 그 만기가 20년이야. 뭐 무이자인데 만기가 20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저기 뭔가 거래가 있지, 뭐 이상한 거래가 이면 거래가 있지 않을까. 누가 봐도 조금 의심스러운 그 냄새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거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LSG가 폭로를 합니다. 2017년에 폭로를 하면서 공정위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LSG는 기내식 납품을 하려고 했다가 5년인가요? 5년 만에 한 13년까지는 했죠. 5년 하고 또 5년 연장하고 조금 더 갔죠. 조금 더 가다가 사업권을 사실상 뺏긴. 그렇죠. 그쪽이죠. 그래서 LSG 쪽에서 어떻게 폭로를 하냐면 아시아나 측이 기내식 그 공급 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금호홀딩스에 자금 투자를 하라고 제안을 해왔다. 그래서 무이자 BW를 20년 만기 무이자 BW를 너네들이 인수를 해주면 우리가 기내식 공급 계약을 연장을 해볼 텐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LSG 쪽에서 그 로펌 이제 구체적으로 뭐 김현장, 김장을 불러서 이 검토를 해봐라. 그러니까 김장 쪽에서 이건 상법이나 형법상 배임의 소지가 너무 강합니다. 이렇게 해서 LSG가 그러면 우리가 금호홀딩스가 뭐가 중요하냐? 당신들은 아시아나항공 아니냐? 아시아나항공에 유리한 뭔가를 해주겠다. 우리 LSG가 아시아나항공에 유리한 뭔가를 해줄 테니까 금호홀딩스는 사실 배임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할 수가 없다. 배임 리스크라는 건 왜요? 이게 아시아나항공은 완전히 배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30년 기내식 공급 계약의 주체는 아시아나항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계약의 주체가 아시아나항공인데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진들은 최대한 아시아나항공에 유리하도록 계약
기내식 공급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맞는데 네. 그룹의 그 금호 그룹의 그 금호 홀딩스의 그 전략 경영팀의 지시를 받아서 이 BW를 좋은 조건의 BW 홀딩스가 발행하는 좋은 조건의 BW를 홀딩스 입장에서 좋은. 네, 네. 홀딩스 입장에서는 좋죠. 이거를 게이트 그룹이 인수해 주는 대가로 30년을 보장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네. 아시아나 경영진이라든지 아니면 금호 쪽 사람들도 배임이 될 수 있는 게 그리고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박삼구 회장도 아시아나 항공의 아마 이사였던가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죠. 배임이 되는 거고 여기 이 LSG는 그런 그 배임적인 그 행위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협조를 하게 되는 축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LSG가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 하면서 다른 거 좋은 거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너네들은 아웃. 너네들 아니라도 많다. 기내식 사업자들 많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군데 오파를 냈는데 그 중에 게이트 고메가 그거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한 거예요. 네. 이거 좋은데? 아니 왜냐하면 그거 좋아 이거. 아니 엄청 좋죠. 게다가 여기 지금 하면 그 회사의 30년 수익을 보장하는 그러니까 30년 동안 내가 기내식을 납품하는 보장권을 받았어. 이건 무조건 이익이 나. 그리고 돈을 꿔줘. 돈을 대신 이 옆에 있는 애한테 옆에 있는 형한테 네가 그냥 돈 좀 꿔주면 안 되겠니? 그거잖아요. 네. 그럼 돈을 꿔줘. 근데 그건 BW라서 나중에 거기가 잘 되면 내가 주식 차익도 생길 수 있고 뭐 괜찮네. 그렇죠. 게이트 쪽에서는 물론 이 게이트 그룹에서도 게이트 그룹 입장에서도 배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을 하는데 왜 네. 옆에 사람한테 이게 분명히 지금 아시아 이 계약 기내식 사업 계약 당사자는 아시아나 항공인데 뒤에 금호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금호 그룹 사람들하고 주 협상 파트너가 금호 그룹 사람들이야. 진짜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네. 게이트 그룹 입장에서도 이게 한국의 그 금융 당국이나 사법 당국이라든지 이 규제 당국에서 이거 어떻게 볼까 이거 좀 찜찜한데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런 그 생각이 들지만 너무 달콤한 거야. 30년 그 기내식 그 사업권이라는 게. 그리고 게이트곰의 입장에서는 저런 뭐 그 이 기내식 사업을 이제 좀 더 크게 네. 확장을 해 나가야 되고 뭐 LSG나 뭐 이런 이상한 그 애들 이렇게 다 쳐내고 자기들이 글로벌 그 항공사들을 장악해 나가야 되는데 네. 이 30년 동안 이런 거를 뭐 보장받는다고 하니까 이거 해야죠. 해볼만하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배임 리스크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게이트 보면은 좋아 오케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순간에 게이트 곰에도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어요. 즉 아시아나는 배임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네. 니네는 먹는 거 하나도 없이 왜 기내식 사업을 특정 회사한테 벌어주냐? 게이트 고면 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시아나 경영진이 예. 배임으로 예. 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갈 수가 있죠. 이렇게 둘이서 사업을 하는데 옆 사람한테 돈을 빌려 주는 게 조건이다. 글쎄요. 그런 식으로 원래 하나요? 원래 그렇게 할까요? 그런 경우가 또 원래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치킨을 납품받기로 했어요. 네가 나한테 치킨을 납품해. 근데 대신 치킨을 납품하는 조건이 옆에 있는 2%한테 돈을 좀 빌려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모든 그 납품 계약은 그 쌍방 간의 그 납품 계약은 납품을 하는 쪽도 그렇고 납품을 받는 쪽도 그렇고 자기네 회사한테 항상 유리한 조건을 걸고 해야 되는 거지. 나한테 그 납품 좀 해봐. 그 대신에 너 납품하게 해줄 테니까 저기 저 사람한테 너 돈 좀 좋은 조건으로 빌려주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조건으로 빌려주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연리 20% 받고 빌려줄 사람은 많지. 그렇죠. 야 저기 좀 무이자로 좀 빌려줘. 그러면 여기서도 그러면 저희들한테 뭐
납품권 저기 보장해 준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한테 무이자로 납품하라고 하지 말고 납품 받는 우리 쪽에 야 단가를 좀 낮출 수 있겠니? 그렇죠. 뭐 하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뭐 무이자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든지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제 3자한테 유리한 조건을 달아서 납품권을 보장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거야말로 명확한 배임. 말은 안 되는데 예. 계약을 할 때 서로 이렇게 양쪽 조건을 다 같이 계약서를 쓰지는 않지 않나요? 그렇죠. 서로 다른 계약이지.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아니 11월에 인사평가면 9월달에 추석 선물 부장님한테 좋은 거 갖다 드려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인사평가지만 그게 같은 거지 뭐 사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두 계약은 다른 계약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세상의 모든 일이 대개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LSG가 그때 폭로를 하고 공정위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정위가 이 부분을 조사를 한 결과가 네. 작년 8월달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공정위가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바로 네. 후속 조치로 검찰 고발을 합니다. 검찰 고발을 하고 박삼구 회장하고 네. 그 당시에 금호그룹의 주요 경영진들 해가지고 검찰 고발을 하고 박삼구 회장과 그 경영진들이 그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걱정하신 그 배임. 예, 네. 배임 또 뭐 횡령 부분도 있고 그 이제 구속 기소가 이제 되거든요. 그러면서 공정위에서 밝힌 게 이 거래는 30년 기내식 독점 공급권하고 BW 1,600억 그 무이자 그 인수권을 패키지로 거래한 거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거래한 거다. 따로따로 거래한 게 추석 선거 아니다. 그게 네. 인사청탁이었다. 그렇죠. 사실상. 예. 금호그룹에서는 뭐 그 게이트그룹과의 뭐 전략적 제휴, 앞으로 원만한 관계, 뭐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뭐 도울 거 있으면 서로 돕자 그러면서 예. 이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하지만, 왜 이 거래가 서로 기브앤테이크 거래냐? 일단은 금호그룹의 아시아나가 아닌 금호그룹의 그 전략 경영실이 일괄 거래 구조를 기획을 해서 네. 그 다수의 해외 기내식 업체들한테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금호그룹 쪽에서도 이게 찜찜했던 거야. 이게 분명히 배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 기내식 사업 계약을 하면서 이 본 계약에 넣지를 않고 그 부속 계약서 쪽에 공정위의 그 자료에 보면 은밀한 부속 계약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은밀한 부속 계약서, 은밀한이라는 그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굳이 은밀한 이런 표현을 쓰나 싶은데 하여튼 은밀한 부속 계약 형태로 뭐냐면 만약에 이 BW 인수 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나중에 혹시라도 해지되면 기내식 계약도 같이 해지한다는 그런 그 문구가 은밀한 그 부속 계약서에 이렇게 들어 있는 거죠. 그게 계약서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볼 때는 이 자식들, 이분들 이렇게 그 서로 하셨구나. 이렇게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게 한 묶음이구나, 세트구나, 패키지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내식 계약이 먼저 업데이트된 거네요. 먼저 바뀐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네. 그 BW 은밀한 계약은 어떤 계약일까요? 은밀한 부속 계약. 그때 제가 그 공정에 출입을 했으면 공정에 물어봤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카톡? 공정위 입장은 뭐냐면 아시아나는 그 LSG도 그렇고 다른 기내식 업체들은 아시아나에 뭔가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기내식 사업 합작을 할 수 있었는데 이 BW 건 때문에 상당히 수세적인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게 그게 공정위의 판단인 거죠. 근데 진짜 그 굉장히 큰 사단이 그 다음에 벌어져요. 왜 그 다음에 벌어지냐면 그래서 그 게이트콤의 코리아 이제 줄여서 GGK 이 GGK가 2018년 9월부터 아시아나에 기내식을 공급을 합니다. 그 전에 왜 그 기내식 공급 중단되고 한번 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요 체인지 되는 시점에
이게 GGK가 뭐 이렇게 준비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아마 그냥 쬐깐한 데 하나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 쬐깐한 데서 물량 공급 제대로 못 맞추고 해서 그때 안타깝게도 그 쬐깐한데 그 사장님이 또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때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박삼구 회장이 엄청나게 그때 두들겨 맞잖아요. 그러면서 기내식 사업이 이제 다시 부각이 되고 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 박삼구 회장이 이렇게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가면 이게 스튜디오스를 이렇게 쭉 둘러싸고 회장님 뭐 해피 버스데이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영상 나오고 그랬죠. 영상 나오고 했더니 그때 다 나온 거예요. 그때 그때 기내식 대란 때 그 전까지는 전혀 오픈되지 않던 것들이 그때 기내식 대란 전 국민적인 그 공분을 지금으로 따지면 대장동쯤 될 거예요 아마. 그때 그게 터져가지고 그때 기내식이 어떤 문제가 있었었죠? 그때 아니죠. 아니 기내식 공급을 제때 못 해가지고 부족해서 밥이 없어서 비행기를 탔는데 쬐깐한 회사가 되어놓으니까 이게 제때 대응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비행기가 기내식을 싣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 비행기 그때 타고 가던 사람들이 타고 가면서 그냥 손가락만 쪽쪽 빨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근데 이게 그래서 2018년 9월부터 GGK가 공식적으로 납품을 하는데 1년도 못 돼서 그러니까 2019년 6월 달에 18년 9월 달부터 납품했는데 19년 6월 달에 GGK 이놈들이 아시아나항공하고 금호를 대상으로 싱가포르 그 국제상업회의소 그 ICC에 그 중재 신청을 합니다. 뭐냐면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금을 제대로 정산을 안 해줘서 우리가 손해가 막심하다. 이게 기내식 정산 방법에 대해서 아시아나하고 우리 간의 의견 차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까 국제상업회의소 ICC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일종의 그 무슨 소송 같은 거 중재 신청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GGK 같은 경우는 저 자식들 30년 기내식 사업권도 보장받고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기내식 공식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지 1년도 못 돼가지고 아시아나항공 상대로 기내식 대금 좀 제대로 달라고 이렇게 이제 소송을 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뭐지 이게 좀 이상하다. 얘네들 기내식 사업 가지고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왜 GGK가 저런 식으로 난리를 치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올 4월 달에 그 ICC 판결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아시아나항공이 GGK에다가 424억을 주래. 왜냐하면 그 두 회사 간의 기내식 공급 계약에 따르면 기내식 대금 원금하고 이자분까지 하면 424억을 주는 게 맞다. 그 25개월 공급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그 중재 판단을 보면서 야 뭐가 계약이 어떻게 돼 있길래 저렇게 24개월치에 대해서 400억이 넘는 돈을 아시아나항공이 GGK에 물어줘야 되느냐 그런 이제 궁금증이 이제 계속 생긴 거예요. 그 궁금증이 풀린 게 지금 엊그저께 10월 12일 날 박삼구 회장 형사 재판에서 그 궁금증의 어떤 하나의 그 실마리 단서가 나온 겁니다. 그게 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한국경제에서 단독이라고 치고 나온 기내식 사업 30년 그 이익 보장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재판에서 첫째로 검찰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기내식 사업은 30년을 보장했었으면 이 가치가 2,600억 정도 된다. 2,600억 정도. 그리고 보니까 30년 동안 해마다 그 최저 순이익을 딱 정해가지고 30년 동안 그 최저 순이익 보장 규모를 정해놨던데 이거 가치까지 다 합치면 이 기내식 사업의 밸류는 5천억이다. 그런데 이 기내식 그 사업권 그 거래 가격을 보니까 1,300억밖에 안 돼. 5천억 가치가 있는 것, 최소 5천억 가치가 있는 것을 1,300억에 거래를 했으니까 이거는 3,700억의 손해를 끼친 거야. 박삼구 회장과 그 경영진들이 3,700억의 손해를 끼쳤다 하면서 그때 이게 최저 보장 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그러면 GGK 입장에서는 18년 9월 달부터 25개월을
기내식을 공급을 했다고 했으니 그 25개월의 공급 기간 중에는 코로나 시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18년 9월 달부터니까 25개월이면 20년 10월까지. 그죠? 네, 20년 10월까지니까 정확히 1년 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마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작살난 게 20년 한 2월, 3월 그렇죠. 그때부터 네, 이제 한 6개월은 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최소 6개월 이상은 거의 기내식 매출이 없었다고 봐야 돼요. 네. 뭐 비행기가 뜨질 않았으니까. 예. 그런데 30년 동안 이렇게 해마다 정해놓은 최저 보장 이익이 있으니까 GGK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들이댔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익 보장해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제 내피셜입니다. 요 부분은 네. 전부 다 사실인데 요 부분만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그랬겠죠. 네. 야, 이거 코로나로 이렇게 된 거 이것까지 이게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하냐. 아마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GGK 입장에서는 뭐 코로나하고 뭐고 그건 계약이 우리 돼 모르겠고 있는데. 계약상으로 최저 이익이 보장되게 돼 있으니까 이거 달라. 이래 가지고 지금 400억이 발생된 게 아닌가. 요 부분은 제가 확인한 게 아닌데. 법원이 판단한 그 부분은 예. 어쨌든 법원에서 나온 건 30년 보장이라는 조건이 있더라는 거잖아요. 예, 30년 그렇죠. 동안 재판 과정에서 네. 금찰이 그 30년 이익 보장 조건 그다음에 네. 사업권 보장 기간이 30년이면 이거는 최소 5천억 가치가 있는 기내식 사업이다 하면서 디테일하게 계산을 했어요. 그냥 금찰이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이렇게 러프하게 두들겨서 한 게 아니고 네. 이 정확하게 계산을 했어요. 이 밸류에이션을 용역을 줬겠죠. 그럼 검사가 뭐 검찰이 지겠습니까? 생각하는 금액이 5천억 원째 가치가 있는 계약이고 최소 5천억 가치가 있는데 근데 그 고매가 BW로 금호홀딩스에 줬다는 금액은 얼마였죠? 2천억? 그거는 1,600억. 1,600억? 예, 1,600억이죠. 그러니까 5천억짜리 계약을 해주고 대신 네가 저 아저씨한테 1,600억 원을 빌려줘라. 한 셈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5천억 최소 5천억 이상에 있는 가치가 있는 거를 1,300억 정도의 거래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시아나도 고매를 새로운 계약자로 바꾸면서 1,300억을 받기로 한 거예요. 아시아나도 그죠? 아시아나도 이제 1,300억. 왜냐면 사업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안 받고 야 내일부터 네가 해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그렇죠. 안 되는 합작사 거니까. 지분의 60%를 그 게이트 고메가 가져가기 가지고 때문에 있으니까. 이 30년 동안 이걸 보장을 해주는 조건 같으면 당연히 네. 이 사업권은 밸류에이션 돼서 그 가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3%도 이거 저 무형자산 밸류에이션 하면 가치가 나오잖아요. 내년에 IPO 내년에 합니까? 근데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님이 출연을 해주시는 거냐 네. 아니냐에 따라서 밸류가 뭐 완전히 안전벨트 매야 되지 이제 기내식도 못 나오고 30년 계약을 해야 되겠어. 30년 계약. 지분 좀 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아간 건데 네. 이 이제 이 아시아나 항공의 경영진하고 이사진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네. 우리는 정말 몰랐고 최저 순이익 보장 같은 것도 이번에 그 ICC 국제 중재 소송이나 이런 거 터지고 나서 알았고 그 당시에는 금호그룹의 수뇌부와 일부들이 주도적으로 이 거래를 성사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순이익 보장 조건이나 이 거래가 BW 거래하고 연계됐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다음에 그런 어떤 설명을 그 그룹 그 경영진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아시아나 항공의 당시 경영진이나 그 이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비난을 받고 법적인 책임을 받느니 차라리 바보가 되자. 차라리 바보가 되자.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몰랐다. 내가 봐도 모르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몰랐던 건 어떻게 하냐. 은밀한 계약이 들어있다면서 계약서에 계약서 부수조. 모르겠네요. 그 이사회가 정상적인 이사회면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아니 30년 순이익 보장한 거를 그 몰랐다? 예? 그다음에 이 저
BW 거래 연계는 어떻게 해서 모를 수는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솔까말 그건 모를 수는 있어요. 있는데 무슨 30년 동안 그 최저 순이익 보장 조건이 있는 줄을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차라리 바보가 된 걸 선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내식 사업은 이익을 보장해 줘야 밥을 만든다면서요? 어느 정도 좀 이 기내식 사업 자체가 아까 이제 우리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그 일정한 마진이 좀 보장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기왕 보장해 줄 거 보장해 준다고 써준 거다. 우리는 보장을 안 할 방법이 없다. 얘네들이 이익이 안 나는 순간. 아니 그것도 그렇게 얼마나 보장해 주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계약서만 보면 재밌을 텐데 얼마나 그래서 아까 왜 2003년도에 그 LSG의 기내식 사업을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팔 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내식의 매출 수량이 연간 어떤 일정한 수량 쌍방이 합의한 연간 일정한 수량에 못 미친다든지 아니면 BP 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그 못 미치는 부분을 보장을 해주는 그러니까 LSG 쪽에서 기내식 가격을 올림으로 인해서 보장받는 그런 조건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내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기내식 그 항공 승객의 증감에 따라서 이런 그 부대적인 조건이 붙어서 어느 정도 기내식 사업자들이 좀 안정적으로 그 품질이 보장되는 기내식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30년 기내식 사업을 보장을 하면서 최소 순위 그 보장 조건이 들어 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일반적인 그 거래 관행에 비해서는 상당히 과도한 측면이 있는 거고 또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물론 아시아나나 금호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 BW 그 발행과 연계가 되어 있는 점, 이 부분이 이제 그 문제가 된 거죠. 그럼 기사에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박삼구 회장이 당시에 돈이 급해서 금호홀딩스의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검찰 조사의 결과의 발표들을 보면 이 기내식이라는 그러니까 약간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독점적인 사업권을 누군가한테 고매한테 주고 그 대신 박삼구 회장이 필요한 자금을 땡기는데 썼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배임의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검찰은 지금 보고 있는 거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5천억 최소 5천억 가치가 있는 것을 또 이제 1,300억 원에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 뭐 왜 5천억 가치가 있는 걸 1,300억 원에 그렇게 거래를 했느냐 이게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금호 쪽에 유리한 BW를 게이트 쪽에서 그 이렇게 그 인수해 주는 그런 거래하고 서로 파트가 됐다.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본사 사업 인테리어 당신들이 해주세요. 견적 얼마인데 20억? 우리가 25억 줄게. 고맙지? 저기 길 건너가면 우리 회장님 댁 있어. 그 집 인테리어 좀 하고 와. 그럼 계산해 보고 야, 저 집 인테리어 한 5억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자 우리.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이 사건을 보면서 제일 좀 이렇게 고민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고민할 일은 아닌데 왜 30년 왜 30년 그 최저 순이익을 보장을 해줬을까? 사실은 뭐 1,600억 그 BW 그게 따지고 보면 박삼구 회장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한 푼이 아쉬울 때거든요. 박삼구 회장이 그 금호 산업 뭐 지분을 다시 담보로 잡혔던 지분을 되찾아오고 하는 과정에서 NH투자증권이 그 인수금융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이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5,300억 원 정도를 그 지분을 되찾아오는데 금융 지원을 해줍니다. 5.5% 금리로 지원을 해주는데 나중에 NH증권이 그 조기 상환을 요청을 해요. 조기 상환 요청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박삼구 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 쪼들리고 있고, 돈이 필요하고 또 금호 타이어를 뭐 되찾는다 그러면서 또 돈도 없으면서 돈이 있는 것처럼 자금 마련이 다 된 것처럼 뻥카 날리고 그랬거든요. 그때 뭐 아침에 박삼구 회장이 출근하는데 그때 그 어떤 기자가 가가지고 회장님 금호 타이어 그 인수 그 자금 다 준비 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예, 돈은 다 준비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뻥카더라고요. 그 인수금융을 해줄 만한 웬만한 금융사들 다 사사치 다 물어봤는데 지금 금호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금호 타이어가 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중국 회사가 이제 그걸 자꾸 인수하려고 하니까 박삼구 회장이 중국 회사한테 인수 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매수권에 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 돈은 없으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주머니 손 넣어가면서 지폐 이렇게 만지는죠. 부시럭부시럭 되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뭐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다 보니까 BW 1,600억 무이자로 찍으면 우선 BW 발행대금 1,600억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대충도 계산을 해보면 20년 만기로 1,600억 그 무이자로, 물론 500억 원은 1, 2년 만기이긴 하지만 1, 2년 만기 500억 그리고 20년 만기 1,100억 해서 합계 1,600억 원을 1, 2년에서 내지 20년 만기로 그렇게 저 찍으면서 그 무이자로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정상적인 금리 조건이라고 하면 금호 정도의 그 당시 신용도 같으면 최소 6-7% 금리는 물어야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NH증권이 그 5,300억 인수금융 해줄 때 금리가 5.5%였고 금호아시아나가 그 당시에 다른 데서 이렇게 돈을 빌릴 때도 7-8% 금리로 돈을 빌렸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7% 금리를 적용을 해도 1,600억 조달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자만 해도 1년에 100억이네요. 총 다 이제 기간이 또 20년씩 길고 하니까 이게 뭐 한 천수백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수백억 원에 1,600억 발행 대금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캐시 아웃 안 되는 거 무이자니까 그거 계산하면 최소 3천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 캐시 플로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삼구 회장 입장에서는 작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단돈 10억도 아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잡아야 되는데 그 게이트그룹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래서 다 애들 시켜가지고 애들 시켜서 금호 사정 다 조사하고 다 한 거예요. 다 해보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급한 것 같다. 지금 뭐 거의 설사 지금 수준이다. 지금 화장실 앞에서 이때는 화장지 이거 하나에 10,000원에 팔아도 삽니다. 그때는 지금 나오니까 지금 그 정도 지경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그러면 30년으로 해서 최저이익 보장 조건까지 한번 가보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 금호의 그 굉장히 또 궁박한 사정을 이용을 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게이트 쪽에서도 뭐 그런 궁박한 사정을 이용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개연성 말씀하세요.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데 이게 그럼 누가 잘못한 걸로 어떻게 결정이 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건이? 그 지금 박삼구 회장이 지금 그 이 사건을 이런 측면에서 봐야 돼요. 지금 LSK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은 아시아나한테서 졌어요. 근데 2심 재판이 이번 올해 8월에 나왔어요. 근데 2심 고법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을 했냐면 이 BW를 부당하게 LSG 쪽에 이 BW 그 인수를 부당하게 요구를 했고
다시 말해서 이 BW하고 그다음에 이 기내식 사업 거래권을 금호 쪽에서 연계시켜서 활용했다는 것을 그것을 재판부에서 그대로 그 인정을 했어요. 했고 그다음에 또 그게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부정행위라는 것도 이제 재판부에서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상무 회장 같은 경우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공정거래법상의 어떤 부정행위라든지 부당경쟁행위라든지 아니면 뭐 그 형법이나 민법상의 어떤 배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전하게 피해가기는 어렵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GGK하고 체결했던 그 계약 최저이익 보장 조건이나 이 부분은 지금 ICC에서도 인정을 했거든요. 유효한 계약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물어줘야 나중에 되겠네요. 그렇죠. 뭐 대한항공이 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고 나중에 뭐 합병까지 가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 최저이익 보장 조건 이 부분은 그 계속 유효하게 성립이 될 겁니다. 되는데 다만 제가 볼 때는 이 보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이제 이 보도 내용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착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30년 동안 3천억 원의 그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기사에 표현이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3,700억 원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억 가치가 있는 건데 네가 5천억 받을 수 있는 거를 1,300억밖에 못 받아서 그 금호 경영진들이 3,70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그래서 배임을 말하기 위해서 3,700억 원의 손해를 입힌 거지. 앞으로 30년 동안 아시아나가 3,700억 원의 손해를 계속해서 뭔가 캐시아웃되는 형태로 캐시를 그쪽에 갖다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다만 이제 아까 그 최저이익 보장 조건이 해마다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18년 9월부터 20년 그 10월까지는 424억 원의 차익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코로나가 계속됐기 때문에 여객 수요 정상화 그에 따라서 기내식 이제 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일정한 차익이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계속 물어가야 되는데 뭐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대로 뭐 2023년 뭐 하반기 정도부터 여객 수요가 정상화된다고 하면 처음에 그 GGK하고 아시아나가 최저 그 이익 보장을 이렇게 했을 때도 그 터무니없는 숫자를 했겠어요? 뭐 1년에 뭐 한 500억 이익 나는 거를 갖다가 그냥 1,000억 2천억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달성 가능한 그 기내식 사업의 그동안의 트렌드를 보건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항공업의 그 업황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 1, 2년, 2, 3년 뒤부터는 그게 그렇게 뭐 그 차익이 발생돼 가지고 막 그 GGK한테 아시아나가 캐시로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겠느냐. 그래도 어쨌든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은 지분은 없지만 뭐 인수가 이제 다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해도 이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죠. 그래서 30년 동안 보장해 줘야 된다. 그 조건은 계속 계약은 해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내식 사업자를 바꾸면서 아시아나가 1,300억을 일시불 캐시로 받았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뒷거래 계약, 그 회장님 댁 인테리어 해주는 계약이 없었다면 5천억 정도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계약이었는데 1,300억만 받았으니 대략 3,700억 정도를 그 당시에 손해 봤던 거다. 그 당시에 손해를 봤다는 거지. 이걸 그 3,700억을 앞으로 30년 동안 3,700억을 만들어서 뭔가를 뭐 그 채무처럼 갚아야 된다든지 제가 볼 때는 그런 해석은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 하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매체 보도가 약간 그런 뉘앙스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저도 이 기내식 사업을 아시겠지만 2015년 16년도부터 여기 3프로 TV에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모 기자하고 같이 네. 몇 년 동안 이거 저 취재하고 권순우 기자. 물론 저는 현역 기자는 아니지만 제가 또 이게 꽂히면 배우 조종. 제가 꽂히면 막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좀 파봤기 때문에 이 내박이나 히스토리를 어느 정도 아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의심하는 바가 사실이라면 결국은 금호 박삼구 회장도 개인적으로 뭔가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형사처벌 뭐 받을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이제 높은 것 같고요. 네. 또 뭐 배임까지 되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뭐 아시아나 쪽에서 개인을 상대로 어떤 그 일종의 구상권 같은 게 행사 가능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도 개인 박삼구를 상대로 박상구 아니 배임이라는 게 확정이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이 사진들도 뭐 이 사진이라든지 바보라 척 하는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몰랐다는 거니까 저 회장이 단독 드립을 한 거다 생각하면 배임이라는 게 확정되면 회사가 박상구 회장한테 뭐 청구할 수도 있겠죠. 아닌가? 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작년에 8월달에 조사 결과 나오고 나서는 금호 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좀 반발을 했고 그 BW라든가 이런 게 그 게이트그룹 정확하게는 이 게이트그룹이 이제 중국 하이난 항공그룹의 인수가 됐거든요. HNA 중국 하이난 항공그룹하고 뭐 금호 간의 어떤 전략적 제휴 앞으로 쿵짝쿵짝 잘해보자 이런 그 차원에서 된 거지 기내식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자꾸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증거나 정황들은 이게 따로 떼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사법적으로 피해가긴 좀 어려울 것 우리가 같아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네요. 1번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제공 업체는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계다. 그래서 중국 음식에 강하다.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은 중국 음식에 강해. 둘째로 기내식 사업은 웬만하면 남는다.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많이 남겨주나봐요.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승객들을 인질로 잡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안으로 들어가면 진짜 개판이구나. 별별 일이 다 벌어지는구나. 진짜 여기는 별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컴퍼니 백브리핑이요. 이게 그 저희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 영상을 그대로 잘 녹화를 해서 직원 교육용으로 저희가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진짜요? 이거 듣고 계신 보고 계신 이른바 CEO 분들은 저희에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회사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모아서 지난번에 뭐 우리 해주신 삼성증권 이야기도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그 보통 일반 회사에서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시리즈를 저희가 이게 딱 묶어가지고 그 직원 교육용으로 드리면 직원들에게 딱 보여주는 순간. 야 우리 회사는 그래도 다닐만하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회사도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있지만 있어서 나도 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웬만한 회사에서는 다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서 애사심이 생기고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다. 이 컴퍼니 백브리핑은.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남네. 채워보려고 했더니. 사업화를 한번 해보는 걸로. 자 오늘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을 둘러싼 치킨에 이어서 기내식까지. 다음에는 뭘 먹는 걸로 해야 될까요? 먹는 거 시리즈를 좀 지난번에 그 치킨 이야기 조금 못다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먹는 얘기 조금 뜸해지면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글로벌 모니터 김수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